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유동성의 힘 대 가격 피로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6월 1일 세제제도 개편의 약발이 닿은 것 같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확대가 되고요. 또한 단기 양도차익,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단기 양도차익도 확대가 됩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이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6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좀 매물이 나올 거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규제가 저금리를 이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규제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금리 이슈를 뒤집을 정도의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부분이죠. 사람들 머릿속에서 주택가격이 오르지 못할 거라는 심리가 팽배해야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무리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침체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4월 거래량 지금 2,700건 정도가 등록됐거든요. 아마 3월 수준? 3월보다 약간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한 4,000건 내외로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 급감 3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요. 5,000건 이하로 3개월 정도 등록됐기 때문에 이거 거래 급감에 따른 가격 이제 매도자의 불안이 좀 이어지면서 가격이 좀 떨어질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3개월간 거래 급감에 가장 먼저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는 게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근데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거래가 계속 붙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한 초고가 아파트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요, 가격 피로감에 더 이상 매수는 붙지 않고 매도자는 비싼 가격을 계속 부르는 시장 관망 상태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에서는요, 15,000건대의 거래량이 4월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경기도 지역은 투자 수요 유입보다는 실수요 유입이 더 많아서 실수요 유입의 지속은 경기도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투자 수요 유입에 많은 이제 중점을 찍는 서울 지역은 좀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심리지수가 의외로 꺾였어요. 이번 주에 서울 아파트 심리지수가 86.1로 지난주 87.1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도자 많은 시장을 유지하고 있더라. 이게 빠르게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다소 꺾였다는 부분,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등록 매물 수도 다소 감소했어요. 시중에 나오는 매물도 좀 적은 편인데 일단 매수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줄다리기가 한두 달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재건축 가격인데 저희가 오늘 재건축 시세와 거래량을 소개해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건축 흐름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쇼킹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경고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금리가 바뀌게 될 것이고 2023년부터 대규모 정비사업의 입주가 진행되면 반드시 조정받겠지만 그것이 올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올해는 이 저금리가 정상화 금리 될 때까지 좀 상황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정부의 스탠스나 서울시의 스탠스가 시장에 더 강한 압박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규제 완화 쪽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시장이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실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최소 주택은 한번 보유하면 2년 정도를 보유해야 되는데 2년 뒤의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서울 지역 상승세 확대는 일단 멈췄습니다. 서울 지역은 0.09에서 이번 주에서 0.09로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경기 지역은 0.3에서 0.31로 상승세가 소폭 확대됐습니다. 인천 지역은 상승세가 0.55에서 0.53으로 소폭 줄어들긴 했는데 경기 인천 지역은 여전히 과열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 가격 변동률도 볼게요. 서울 지역은 큰 변동사항은 없었고 경기 지역은 0.13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인천 지역은 상승세가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서울 전세 가격은요, 복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반포주공 1, 2, 3주고가 본격적으로 2주를 진행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변수는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강남 재건축 호가 잠실 주공 5단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가 두 건이 붙었습니다. 거래는 지속적으로 붙고 있고요. 지난주에 24억 9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 24억 9천으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 잠실 주공 5단지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음마아파트 시세 볼게요. 지난주에 21억 9천 하던 아파트 저희가 이번주에 변동 가능성이 일단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올라온 시세들은 다 22억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번주에는 22억 4천으로 좀 변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는 한 건이 추가가 됐네요. 호가는 5천만원 오른 거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래가 있든 없든 잠실주공 5단지하고 좀 갭 차이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키 맞추기가 들어왔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잠실 리센치요. 소형 면적 하나 그리고 중형 면적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최저 호가는 23억 5천. 이번 주에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거래가 하나 터졌는데 20억 7천만 원이네요. 저층이라서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1억 5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도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단지만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달에 서울시 도계위에서 다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살펴볼 거예요. 아마 재건축 아파트만 포함시킬지 아니면 일반 아파트까지 추가로 넣을지 아니면 그 기존에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지정할지는 현재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기존 안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반포주공 1단지 3주고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지금 이번 주에 거래가 3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호가상의 변동은 없고요. 여기는 내년에 이주 계획이 잡혀요. 그런데 지금 이 반포주공 1단지 위에 있는 1, 2, 4주구가 2주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진작에 이주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합원간에 소송이 분쟁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됐죠. 근데 여기가 무려 5천 가구나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세 입주 물량도 줄어드는 시점이고 아무래도 전세 가격 불안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이주가 진행되다 보니까 좀 전세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영향은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런 저층 재건축이 이주하게 되면은 아파트 전세보다는 주변 빌라 전세를 더 많이 자극했던 측면이 있지만 일단은 전세 불안 요소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포 자이 아파트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27억 9천 하던 아파트 이번주에 28억으로 호가를 재조정했습니다. 거래는 전용 84제곱미터 한 건 그리고 대형 평수 전용 165제곱미터 한 건 거래가 됐습니다. 자, 잠실 파크류 아파트 살펴볼게요. 거래가 3건 터졌는데 전용 84제곱미터 2건이 터졌습니다. 21억 5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 급매물이 있네요. 21억 1천만 원에 최저 급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방이동 코롱 아파트 거래가 터졌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작년 17일 날 거래가 등록된 게 이번 주에 올라와 있네요. 자, 지난주에 15억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 15억 5천으로 호가가 올랐습니다. 일단 여기는 매물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반면 수요는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출 금지선까지 올라간 방이동 코롱 아파트 아직까지 KB 시세가 15억까지 반영은 안 될 것 같은데 곧 반영이 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될지 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자, 위례 입사단지 꿈의 그린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거래가 추가됐어요. 전용 51제곱미터 1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3개월 만에 거래가 등록됐네요. 자, 이 14억 하다는 전용 59제곱미터는 일단은 13억 9천으로 호가를 재조정했습니다. 1천만 원 정도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변동사항 없었고요. 대치 음마아파트 5천만원 올라간 호가 재조정, 잠실주공 5단지와 좀 키를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센치하고 트리지움은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잠실주공 1단지 3주구도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반포자이는 1천만원 올라갔고요. 파크리오는 4천만원 하락한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방이동 코롱 아파트는 5천만원 올라간 모습, 위례 입사단지는 1천만원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요, 일단 하락 쪽은 절대 아니고 올라가는 측면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거래가 장기적으로 이제 3개월 이상 급감하다 보니까 급매물도 소폭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 부동산원 통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지역 매매가액 지수는 전월 대비 큰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지방 지역도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 변동률도 좀 크게 변동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 지역은 반포 위주로 좀 전세 가격 지수 변동세가 좀 확대될 가능성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 10일 기준 한국 부동산원 통계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과열 양상을 보였던 노원 지역은 일단 이번 주에는 0.22로 지난주에 대비 상승률을 소폭 줄여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미 이들 지역 재건축 대상되는 아파트들은 너무 올라서
접근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목동에 있는 양천구도요. 전주에 0.12에서 0.16으로 상승률이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영등포구는 0.15에서 0.1로 이제 상승률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서초구가 상승률이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재건축 중심에 있는 자치구의 상승률이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상승률이 지난주와 동일하다. 이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 일반 아파트도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 아파트만 오르면 상관없는데 이게 주변 아파트로 확산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지금도 그걸 좀 경계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5월 10일 기준 경기도 지역의 한국 부동산원 통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안 오른 곳 찾기가 힘들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많이 올라가는 곳이 투자 인기 지역보다는 경기도 외곽 지역 실소자 유입으로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서울 인접한 경기도 지역으로 밀려가고 있고, 서울 인접한 분들이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내 집 마련을 나서다 보니까 아직도 외곽 지역은 상승세가 높고 인천 지역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은 절대 말렸던 부분입니다. 꼭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외곽 지역의 내 집 마련은 자제하시는 게 좋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